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마주한 건진 법사는 판사 앞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에게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은 통일교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당사자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김건희 씨와 대면한 건진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받아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전달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엔 김건희 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게 된 경위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며 이때도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 모두 김건희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건진은 앞서 검찰 조사 땐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라 보는 눈이 많아 하고 다닐 일이 없으니 선물을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그런데 이런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재판에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종교인이라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부에는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밝힌 겁니다. 건진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비선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재판에서 건진이 돌려받은 명품 선물을 압수수색 땐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자 건진은 집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마당부터 시작해 완전히 뒤집기 전엔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얼굴이 빵빵해요? 왜 그래요? 방송할 때 김건희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실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응?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어떻게 달라져?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재판 안 나오니까 그냥 좀 부은 것 같은데 기자들도 김건희 맞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뭔가 부은 얼굴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풍선. 풍선이 됐다고요? 처럼. 그래서 약간 아니 얼굴이 잠깐 정기현 평론가 얼굴 좀 잡아주세요. 풍선처럼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풍선 그래서 오늘 아까처럼. 직접 본 사람 이야기. 네. 풍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본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김건희하고 다르다. 비슷할 수도 없다. 자세히 보니까 김건희 같더라. 그리고 그 재판 내내 대답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경욱이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목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김건희 목소리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못 받고 있거나 두 번째는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사단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니까 자포자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방 생활하고 있는 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냥 사기꾼 아줌마 있잖아요. 재판장에 나와서 그냥 부시시하게 얼굴은 뭐 퉁퉁 부어 있고 이런 모습이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와 너무 놀랐다 충격받았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만. 아니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은 이게 화장 안 하고 뭐 머리 이렇게 안 다듬어가지고 부시시하고 한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윤선이네 박근혜네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한간에 의하면은 여기 뭐 필러도 많이 맞고 뭐또 많이 시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이 통통했거든요. 통통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특검 갔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할 때도 보면 얼굴이 몸이 뭐 그 살이 많이 빠졌다던데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했는데 그거보다 더 풍선이면 시술도 안 돼도 풍선이면 이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전에 뭐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뭐 많이 맞아서 나중에 후유증.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근데 이게 표현은 사실은 이제 사생활의 인격이어서 뭐 그 사람의 인물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하기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 정도예요?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풍선은 어때요?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늘가 직접 보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TV나 인터넷 기사로 보았던 김건희 씨가 저 사람이 맞나?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김건희 재판 피고인이 만나를 여러 번 보다가 딱 확신을 한 게 검은색 옷차림인데 양말만 핑크색이에요. 정말? 그래갖고 양말이 핑크색이 막 삐까번쩍해요. 그래서 내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왜 거예요. 맞구나? 핑크색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배용이 좋나? 이배용? 아니 핑크색이라는 게 저기 예전에 그 내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그 저 어디 절이 뭐가 하나 있는데 그 절 핑크색 절. 그러니까 뭐 하여튼 표현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자신과 관련된 이런 쪽에 가면 추술적인 요소가 약간 핑크색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퍼스널 컬러가 핑크라는 예? 거예요? 퍼스널 컬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핑크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영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이제 굳이 오늘 나왔을 때 핑크색 양말을 그것도 양말이 아니고 뭐 그 위에까지 오는 그 방한 양말, 수면 양말, 수면 양말. 양말을 이제 신고 나왔는데 뭐 춥겠죠 당연히 수면 양말 색깔이 핑크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다. 뭐 저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는 김건희가 뭐가 이상하다 지금. 마스크는 했나요? 마스크. 오늘은 마스크 안 했다고. 마스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안 그냥 했어? 맨 얼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보였으니까 그냥 못 알아봤죠. 재판 시작하니까 그냥 경찰분이 끌고 나오던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전직 뭐 배우자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지만 뭐 재판정에 신청하면 뭐 웬만하면 지금 이제 뭐 확률도 높아져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다가 관심이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초라하게 인생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느낌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유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보통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4단계 정도를 거쳐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 뭐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다가 그다음에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건희 입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 변호인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 줬을 텐데 재판이 진행되고 더군다나 건진이 사실상 내가 받아가지고 넘겨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서해건설 회장도 내가 줬어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이거 마냥 뭐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점점 현실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사람이 이렇게 맥이 빠지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좀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전에 관리하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진관 부장 판사가 저 누구니까 한덕수 재판하면서 딱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끝내겠다. 네네. 내란 사건이면 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보세요. 뭐 검찰에서 뭐 이런저런 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막 흘리더라도 외부인 딱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하자. 철두철미하게 지금 가잖아요. 교도소에서도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수행자 관리도 뭐 아예 법과 원칙대로 하고 예외 인정하지 않는 건지 이런 걸로 보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고 와 댓글로 진짜 우리 글 주시는 분들 대단하신데요. 강순영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흘러내렸다 이렇게. 아니 아까 네. 표현한 거 네, 선풍기 아줌마 뭐 이런 아니 거 선풍기가 아니고 그거 뭐 아예 어쨌든 내렸다고. 흘러내린 것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혹시 부작용이 생겨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아유 솔직히 얼굴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드네요. 그 정도. 그걸 만약에 이제 중계라는 형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와 우리 그거 어떻게 보겠노? 아니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기소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뭐. 기자가 12명 재판이 들어오고 들어갈 때. 오늘 재판에 기자가 12명 들어오고 일반인이 12명 들어왔다는데 지금 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얼굴이 평상시와 달랐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관리받은 얼굴은 아니었겠지만 본인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좀 이렇게 됐겠죠. 근데 평상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추구해왔던 걸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사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좀 이런 마음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막을 드네요.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막고 누가 지금 김건희를 변론해 갖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죄질을 보라고요. 해놓은 일.
지금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수천만에서 수억인데 그거는 드러난 것만 이렇고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심부름꾼인 전성배 건진법사의 그 처남은 얼마나 많이 갖다 주면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겠어요.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만 이야기 안 했거나 실제로 배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면 김건희 해먹은 거 다 따지면 정말로 셀 수가 없을 건데 이게 다 지금 드러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유경옥도 자 나오려고 했다 안 나왔다. 그리고 나왔으면 뭐 했겠어요. 그때 너 갖다 줄 때 받아서 갖다 줬니? 맞다 줬다라고 하고 지금 결심하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오늘 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못 나가는 야 이거 빼박이구나 이거 들어갔다가는 나도 이제 끝장나겠네 라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주변에 3인방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언제 진실을 폭로할지 모르는데 건진이 이미 그런 진실을 다 폭로하고 나섰는데. 혜찌님이 슈퍼슛을 응원해 주셨고요. 구경의 차원님께서 인생무상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결국 이렇게 저무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들은 뭐라고 별명을 하고 뭐라고 변론을 할지 매우 궁금해요.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들이? 반대신문에서 변호사들이 물어본 거는 증인이 그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특정을 못하니까 목걸이도 갖다 주고 샤넬백도 갖다 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냐 이런 것들만 간단한 질문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변론이 안 되나? 이 지금 김건희 측은 다시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처남한테 24년도경에 날짜를 몰라요. 네. 그래서 판사가 답답해서 계엄 전이냐 이후냐 물어볼 정도인데 돌려받았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상대가 김건희 씨고.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돌려받았냐? 당국대 앞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국대 앞에서 왜 받아요, 거기서? 당국대 앞에 첫 번째 우회전하는 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의아해서 물어요. 옛날 당국대. 당국대 앞에서 한남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남. 네. 건국대인가 당국대? 아니 그거 당국대 맞죠. 네. 관저 있는데. 그래서 네. 아니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특정해서 물건을 돌려받냐. 꼭 그렇게 판사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차에 있는데 차에 와서 줬다는 거예요. 유경옥이? 아니요, 그 처남이 진술이 묘해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차에 아니. 누가 차에 와서 유경옥이 들고 그러니까 와서 들고 천암한테 와서 그러니까. 주고 갔다. 처남에 있는 차에 와서 주고 갔다로 이렇게. 네. 돌려준 시점이 네. 돌려준 상황이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유경옥이가 날씨가 쌀쌀했던 날이었던 것 같다. 계엄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교묘해져요 답변이. 그런데 이제 특검 측이 묘한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건진 목사한테 처음으로 유경옥 씨 연락처를 받은 게 7월 6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2년도. 근데 22년도 4월 달에 샤넬백을 전달해 준 건 누굽니까? 그 답변을 못 해요. 자기는 7월에 유경옥이라는 비서관을 처음 알았다 했는데 4월에 전달한 건 누굽니까? 그걸 누가 주문했다고? 판사. 아, 특검이. 특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처남 유경옥 비서관한테 안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건진 법사가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 처남이 김건희 씨를 직접 줬을 확률, 유경옥 비서관을 통해서 줬을 확률, 이걸 다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점심시간 지나서 대질신문을 해야 될 유경옥 비서관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김 기자 이게 취재력이 이게 수사력 수준인데 보니까. 특검에 가야 된다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흘러가니까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명품 얘기 나왔을 때 유경옥이 그 새로운 명품으로 가방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밖으로 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경옥이 자꾸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그 건진법사의 처남이라는 사람도 김건희를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비서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법당도 같이 거기서 생활했을 알았을 것 같은데, 정도면 당연히. 김건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얼굴을 안면도 트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굳이 그렇죠. 유경옥을 끼지 않고서도 그 경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품을. 굳이 유경옥한테 뭐하러 줍니까? 들고 올라가서 김건희한테 주고 내려와도 되는 거를. 최재형 목사님도 바로 직접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경옥 씨가 이제 아까 행방이 이제 오후부터 안 된다고 그래서 한간에는 유경옥 씨 신병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잉, 유경옥도 자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유경욱이 오늘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전달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전달을 직접 안 하고 네. 왜냐면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받은 걸 돌려줬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내가 전달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턱 막힌 거지. 알고 보니까 한두 개가 자기가 전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처남이 직접 갔다. 처남이 그 시점에 알았다 몰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진의 비서실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면 유경옥은 그럼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3개 다 전달했다고 하면 위정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경옥이 이거 지금 사태 파악해 보니까 덮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출석하기로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아예 잠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법정에 안 나왔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막 꼬여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경욱이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지가 매우 궁금해요. 다 모른다고 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안 나온 거는 나름의 변론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경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간에 이 명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최소 종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뭐 생각이 아마 확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는 지점이랑 정확하십니다. 예. 어. 앞으로 김건희 재판 계속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재판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추천돼서 당첨될 확률이 적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죠. 저는 한눈만 팹니다. 별로 요즘 방송이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서요? 그게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방청 신청 거의 많이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허수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김건희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건진법사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통일교 목걸이 관련해서 건진법사가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완전히 이제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제서야. 건진법사 법정 진술 뭐 깔끔하게 한번 또 보고 갈까요? 네. 자, 어제 건진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유경옥에게 김건희 이제 비서로 통하는 인물이죠. 네. 선물 전달한 이후에 김건희와 통한 적이 있냐라고 재판정이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진이 김건희가 그 물건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처남을 시켜서 3차례 선물을 보냈다. 그때마다 김건희 본인과 직접 통화했다. 건진이 요거는 실토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전달 과정까지 그냥 실토를 해버렸어요. 그럼 건진이 전화로 받으셨죠? 하니까 김건희 예. 받았어요. 아이고 일 잘하시네. 관복권 받고 싶어. 관복권 받고 싶어. 혹시나 관복권 걸리면은 그거 다 뜯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끝 됐죠. 네.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담긴 전화, 통화, 녹취가 재생이 됐어. 재판정에서요? 재생이 이번에 됐는데 그게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진법사 휴대전화에 건희 2라고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010-0000에 뭐 8563 번호, 건희 2라고 저장돼 있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건희 2가 누군가가 건희 2 전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건희 2 갖고 있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현안과 청탁이 다 오고 갔어. 이 건희 2 번호로. 건희 2에. 그러니까 이 건희 2가 누군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워낙 중요한 문제야. 여기 현안이 관계 다 나왔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이 건희 2 휴대전화는 김건희가 내게 아니라고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 진술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건희 2는 정지원 행정관이 쓰는 휴대전화 번호다. 내가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왜냐? 여기에 청탁 다 들어갔거든. 다 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김건희로 밝혀지면 이거는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범인이 김건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녹취, 그 번호의 전화 통화 녹취가 재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생된 음성은 우리 대중에게는 아직 그 공개가 안 됐고요. 녹취록
형식으로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당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본부장하고 김건희가 통화를 하거든요. 네. 이 통화를 하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진이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영호가 네. 한학자 총재는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서 한 건 처음입니다, 여사님. 그러니까 김건희가 총장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총재 그래서 한학자네. 모든 청탁과 현안이 김건희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김건희가 들어준 것. 이거는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정지원 행정관도 김건희를 통해서 들어온 청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가 시키면 이제 실행을 하는 네. 심부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음. 그래서 그 건희2 핸드폰에는 그러한 그 지시 사항이라든가 또 실행을 했던 것들이 다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인사 청탁도 있고 뭐 심지어는 기업체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마 그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다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황금폰이 될 네. 가능성이 그리고 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선거 개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네, 통일교가 어떤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헌정 질서를 이제 물랑케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저 건희2 핸드폰은 김건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인데 네. 왜 우리가 경복궁 그 근정정 갔을 때 김건희 사진 같은 거 보면 핸드백을 안 들고 다녀요. 예.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지원 행정관이 쓰는 번호라고 변명을 한 건 뭐냐? 그럴 때 아마도 그 핸드폰을 정지원 행정관이 들고 다녔을 거야. 들고 다니다가 야 누구 좀 바꿔봐. 그러면 걸어서 바꿔주면 김건희가 통화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핑계로 맞아요. 내가 쓰는 번호가 아니고 정지원 행정관이 쓰던 번호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들고는 다녔지. 쓰는 건 그 사람이 쓴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실제로요. 그 건희2 번호가 정지원 행정관이 근무할 때는 계속 그 잡혔는데 퇴근한 뒤에도 그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그 네. 통화 통신 내역이 잡혔거든요. 네네. 정지원 행정관은 퇴근을 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거기서 잡히냐.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사용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김용남 검사님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건희2 휴대전화는 저는 집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핸드폰이 왜냐면 워낙 은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건희1을 정지원이 관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워낙 뭐 바깥 활동이 많아서 은밀한 전화를 항상 한남동 관저에서만 걸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이동 중에도 걸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겠습니다. 한남동에도 김건희 씨가 코바나 쪽에도 많이 오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기지국이 뭐 한남동이랑 코바나 쪽이랑 두 군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잃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몰라 어디 있는지라고 하던 건진이 드디어 내놨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백. 김건희 손절 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계속 나오는 뉴스들은 그냥 각자 도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자 뭐가 도생이다. 됐든 그냥 네. 지가 살라고 저렇게 변했다라고 이해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건진이 어쨌든 통일교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는 그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줬다고 했다가 네. 잃어버렸다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유경옥한테 줬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샤넬은 이미 교환이 이제 됐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김건희한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건진한테 있지? 네. 준 거잖아요. 본인이 돌려줬다는 줬다라고 거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 추론하기로는 네.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쪽에서 급하게 야 우리 안 받은 걸로 해. 나 몰라 이거 네가 처리해라고 던진 건가? 그러면은 김건희가 다시 건진한테 예.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출한 건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데 왜 건진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과정까지 그러면 건진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네. 언제 어떻게 전달을 했고 다시 저쪽에서 이거 우리 안 받은 걸로 할게라고 하면은
진정성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네. 나쁜 놈이니까 범죄자긴 하지만은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예. KBS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22년에 통일교한테 받아서 처남 있잖아요. 찰리를 시켜가지고 쇼핑백에 목걸이를 담아가지고 김건희 사무실 앞에 두었다가 그러고 나서는 잃어버렸다. 난 모른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재판에서 전달한 게 맞다라고 했다가 전 씨에 따르면 김건희 측에서 이거를 다 받았다가 24년에 모두 다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24년 이후로는 건진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신발, 가방, 목걸이,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간 일체를 특검팀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 장소가 비밀의 방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어디에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못 밝힌 건지 안 밝힌 건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정주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좀 취재를 했는데요. 좋아요. 이 찰리, 처남 이제 찰리가 이 가족 중에 메인이에요. 메인이고. 메인이야? 네, 그 어제가 그젠가 그 가족 회의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네, 그때 구속되기 직전에 네. 그 전날 찰리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싸움이 한번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변호사 2명이 지금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중기 특검 쪽에 친한 사람을 붙였대요. 건진 쪽에서. 그러니까 전략을 좀 쓴 거죠. 통일교 한학자처럼 이제 했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첫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날 저녁에 이미 건진이 결심을 하고 야 털어놓자. 아이씨 내가 받았어. 내가 전달했어. 원래는 잃어버렸다 했다가 전달했다고 처음에 말이 바뀌고 그로부터 그 진술하고 지금 오늘 정도 20일 이후에 지금 실물을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변호사들한테 지금 변호사들의 게임에 속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 통과되면 사실상 그 플리바게닝이 들어가 있어요. 이실주가하면 형량을 낮춰준다.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민중기 특검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럼 내놓을 테니까 봐주라. 너네 타깃은 김건희 아니냐. 우리가 할 테니까 형량 이렇게 참작해 주라. 라고 해서 변호사가 건진법사랑 합의를 해서 내놓기로 이제 진술했어요. 진술하고 나서 가족들을 알린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뭐라 하냐면 이 가족들은 답이 없는 게 변호사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지금 우리 건진법사를 꼬여가지고 끝까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버티면 되는데 그 게임에 넘어가서 괜히 내놨다. 이거 입에 부는 순간 이제 유경하고 김건희 다 같이 걸리죠. 왜냐하면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다 진술이 안 맞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사망유의로 가는 거거든. 이전에는 일치했지만 그래서 건진이 부는 순간에 지금 나머지가 퍼즐이 다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퍼즐 맞춰보면 뭐냐면 이런데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횡령뱀 이런 건 뭐 아니어도 뭐 성희롱 성추행으로 잘리는 가장들 있죠. 그 가장들이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가족한테는 절대 안 했다 그래. 아빠가 그럴 사람이냐? 절대 아니다. 근데 법정에 가서는 형량을 감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한테는 이실직고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 모 변호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장님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자주 봤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변호사를 야이 천인공로하려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우리 가장을 우리 아빠를 어떻게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네가 꼬셨지? 우리 아빠한테 위증하라고 네가 꼬셨지? 그래서 변호인은 맞을 매가 왔구나. 그냥 이렇게 네네 하고 넘어간대요. 그러나 진실의 순간은 법정에서 나오는 거지 가족들하고 토킹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건지는 지금 진실의 순간에 자꾸 탄 그 문을 열었어. 근데 가족들 아직도 못 믿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찰리 정신 차려야 되겠네. 진실의 문을 열었다. 그 가족이 제가 취재원이 한 말이 제가 전화하는데 저한테도 이거는 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찰리가 아니라 전체 건진이 지금 변호인에게 속은 거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도 취재원이니까 하는 얘기죠. 친한 얘기. 내 전화를 받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사실 여기서 내줄 수도 있는데 저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교정. 그 유주얼 서스펙트를 너무 믿지 말고 현실로 나와라. 내가 보니까 방금 제가 그 성추행 사례를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아빠도 법정에서는 형량이 감형돼야 돼요. 그러나
가족에게는 투트랙, 가족에게는 그래 변호사가 나쁜 놈인데 아빠가 거짓말했어 이렇게 가는 거고. 아이고. 그게 참. 양면 전술로 가는 예. 거죠 사실은. 근데 몇 가지 그 새롭게 드러난 게 일단은 사용감이 있다는 거예요. 구두, 뭐 가방 이런 거 누가 썼겠냐. 그 유경옥 씨가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그 김건희 재판이 있었어요. 명태균도 출석을 한 그런 재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명태균 앞순서에 샤넬 매장 전 맞아요. 직원이 네.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요한 진술을 해요. 그 가방 사러 왔을 때 유경옥이 왔을 때 어느 여성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걸걸한 게 김건희랑 통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말해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대. 걸크러쉬. 걸크러쉬.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충신이었어. 뭐 이런 목소리 우리가 다 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유경옥이 썼을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뭐 부인은 하겠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이미 범죄지도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네, 나온 네. 증거와 정황과. 그래서 아까 전에 건진과 뭐 김건희, 유경옥도 저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네. 서로 이제 불기 시작하면은 누가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이제 이 앞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거, 그리고 네. 요거까지 받은 거는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직 핵심적인 게 솔직히 좀 김건희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거를 법정에 그 죄로 지금 세우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행 같은 공천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뇌물수수는 어쨌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다 더 있겠지만은 네. 뭐 거기에 힘을 쏟는 거는 뭐 하되 그쪽이 지금 핵심이다 이제. 네, 그렇죠.